안녕하세요. 예. 지금 원티드라는 이제 뭐라 그러지? 채용 사이트 그런 게 상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조금 재밌는 시스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긱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아침에 저희 스터디 동생 한 명이 그 동생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 긱스 플랫폼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지 봤더니 단기 프리랜서 보니까 뭐 그렇게 서로 매칭해주는 서비스 같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이 시장이 약간 좀 이 프리랜서 매칭을 해주는 이쪽 시장이 약간 불합리한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면을 이 긱스가 잘 파고들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웹 개발이나 모바일 개발은 그 서로 잘 모르는 거대한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서비스 회사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남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SI 시장이 있거든요. 이 두 개 다 거대한 시장인데 서비스 쪽만 계시는 분들은 SI 쪽은 잘 모르시고요. SI 쪽 계신 분들이 또 서비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긴 한데 좀 SI 계신 분들은 계속 SI만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대한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보통 앞에 자기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들은 프리랜서를 잘 안 쓰고 자기네 회사 이제 정규직 직원들을 뽑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뒤에 SI라고 하는 남의 거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SI 회사들은 프리랜서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앞에 자기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들은 좀 이제 계속 자기 서비스만 고도화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운영한다 그러면 네이버를 더 잘 만들려고 성능도 최적화하고 계속 그쪽에만 힘을 쓰고 저희 쓰는 거 다 그렇잖아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계속 자기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더 잘 만들려고 하는 쪽이고 뒤에 이제 SI는 고객사에서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빨리 인력을 구성해서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SI 쪽을 보면 IT 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인력 소싱? 약간 사람 팔아먹는 이런 산업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SI 회사가 일을 따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이제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나 뭐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원청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엄청 큰 회사들, 대기업들, 원청 회사가 있고 그 이제 원청 회사가 일을 어디다 주냐 그러면은 을 회사들한테 주는데 그 을 회사가 보통 그 뭐 대기업이 갖고 있는 SI 회사들 있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보통 또 밑에 조그만 중소기업 1차 하청을 끼고 1차 하청에서 또 2차 하청으로 일을 내려주고 하는 이런 이제 도급 구조거든요. 근데 프리랜서가 이제 어디서 투입이 되냐면 좀 운 좋은 프리랜서들은 그 을 대기업 밑에 있는 1차 하청에서 바로 투입이 되고 그거보다 좀 운이 나쁘면은 2차 하청 뭐 또 운이 나쁘면 3차 하청 그거보다 운이 나쁘면 보도방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아까 그 원청에서 일을 받은 대기업이 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뭐 개발자 몇 명 디자이너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막 뿌려요 사람 구하는 그 업체들한테 그 노가다로 치면은 그 인력 사무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걸 보도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보도방들이 되게 악질이에요. 그렇죠. 사이버 노가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자기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제 보통 개발자나 디자이너 뽑을 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뽑거든요. 뭐 개발자 구한다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도 되게 꼼꼼하게 거치고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거쳐서 뽑는데 뒤에 이제 SI 남의 거 부탁해서 만들어주는 이쪽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력보다는 그냥 그 서류상의 경력 있죠. 이 사람의 경력이 몇 년이다.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 뭐 자격증이 있냐 없냐. 자격증은 주로 그거 봅니다. 정보 처리 기사. 기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점수를 매겨요. 그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뽑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SI는 인력 시장 느낌? 그 사람의 실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SI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개발자로 일을 한다고 이력서를 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초급이라고. 빌 게이츠도 초급이 되는 SI 시장이라고 막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게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뭐 몇 년을 했다. 내가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이런 거 하나도 실력으로 안 칩니다. 그냥 SI 몇 년 했냐, 대학교 졸업장 있냐, 그런 걸로 점수 따지는, 완전 노가다 구하는 느낌입니다. 오프라인에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 있죠.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오프라인에 뭐 그런 게 있듯이 온라인에는
이런 온라인 노가다들이 있습니다. 그 뭐 개발자가 뭐 노가다 투입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위시캣도 압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위시캣이 나온 지는 더 오래됐는데 원티드가 상장을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원티드 요새 그 종목 얘기, 그러니까 관심 종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티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긱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쪽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잠깐 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오프라인에 건설 노동자들이 있다면 온라인에는 SI 노동자들,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SI 쪽에 투입되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들은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 그러니까 연차나 이런 걸로 등급을 매겨요. 뭐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뭐 특급이냐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뭐 계약을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원청이랑 최대한 가깝게 계약을 했냐, 저 밑에 하청에서 계약을 했냐, 뭐 또 중간에 보도방이 꼈냐 안 꼈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그 이제 초급이 월급을 한 450에서 550, 그다음에 중급이 한 500에서 600, 고급이 한 550에서 800 정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그 밖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특급은 PM 정도 레벨 돼서 한 1000만 원 전후로 받을 텐데 보통 정규직 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너 회사 나가서 프리랜서 한다 그러면 야, 그거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프리랜서들이 일도 끊김없이 잘 따면서 빡시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고소득 올리면서. 물론 중간에 그 공실이 한두 달씩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회사랑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일을 많이 따면은 진짜 엄청나게 봅니다. 이거는 서비스 회사 쪽에 계시는 개발자 디자이너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쪽 세상은.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빡시게 돈 벌어서 자기 뭐 집도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원청에서 돈옥슨페이스님한테 내가 돈옥슨페이스 이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원청에서 1000만 원 내려줬어요. 그러면 원청에서는 그 을 대기업 있죠. SI 회사한테 그걸 다 맡기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합니다. 돈만 내려주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쓸지는 그 일을 받은 을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을 대기업이 사람을 바로 못 뽑고 밑에 또 조그만 하청업체를 둬야지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법이 그렇거든요. 하는데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도방들, 그 인력 구하는 업체들이 중간에 껴서 그 보도방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제가 돈옥슨페이스님을 낚아채요. 돈옥슨페이스님이 제가 구인하는 걸 보고서 제가 그거 일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앞에서 돈 떼고 보도방이 이빠이 떼고 해가지고 녹슨페이스님한테는 한 3,400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원티드 랩의 긱스 올라온 단가를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보도방에 올라온 단가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 긱스는 그 보도방들이 주는 단가보다는 좀 많이 준다. 제가 생각했을 때 1, 200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거를 좀 깨고 이제 보도방들이 좀 박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SI 개발자분들이 의견이 많았는데 원티드 랩의 긱스가 약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인하고는 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구해야지 라고 하면은 사람인이 더 아직까지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원티드 딴 건 안 받고 긱스만 받거든요. 근데 긱스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개발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시장에 이 약간 불합리한 약간 니치 마켓이 있었거든요. 그 니치 마켓을 파고든 것 같아요. 잘 파고들었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개발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청에 가까운 회사랑 계약을 해야 내가 먹는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청에 하청을 타고 또 하청에 하청을 타고 중간에 보도방 끼고 이러면은 내 몫이 이만큼 줄어들어. 근데 원티드 긱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많이 없애버린 것 같거든요. 개발자들한테 돌아가는 단가가 되게 그래도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는 시장에 잘 진입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 이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이제 프리랜서들 중에서 일을 좀 잘하거나 성실한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누가 되게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계약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뭐 원티드랑 어떻게 수수료를 계속 떼임은 당하겠지만, 요 원티드하고 했던 계약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업체랑 프리랜서랑 둘이 입을 맞춰버릴 수 있거든요. 야, 너 일 잘한다. 이제 그쪽하고 하지 말고 내가 딴 데 업체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랑 해 하면은 이제 원티드가 먹는 몫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조금 리스크고, 뭐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뭐 긱스 같은 데 떼이는 돈이 없으니까 이득이겠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여쭤보니까요. 프리랜서 단가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안 오르고 똑같대요. 똑같아서 아마
약간 개발자가 불리한 시장이었다가 요 작년에 근래에 이제 개발자 수급이 약간 좀 딸렸잖아요. 개발자 쇼티지 현상이 나가지고 약간 이제 업체들이 개발자 디자이너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 지금은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이 개발자 디자이너분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 대부분 회사에 출퇴근 하시거든요. 9 to 6로 일하시고 9 to 6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원래는 원청이나 이렇게 을 대기업에서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다 위법이거든요. 위법상. 근데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이제 프리랜서랑 업체랑 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써버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근로자로서 여러 가지 케어를 하고 법적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냥 용역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이 국회나 이런 데서도 이쪽에 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근로자인데 용역계약서를 써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다 해서 좀 이게 뭐 뭔가 입법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에서 프리랜서를 쓸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업체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약간 이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일할 때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한 명을 썼을 때 보통 정규직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 급여의 한 두 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7천만 원짜리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1억 4천, 1억 5천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프리랜서한테 돈을 연봉보다 조금 더 주고 프리랜서를 쓰는 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 쓰는 차원에서 좋다. 그래서 이 시장이 존재가 하는 건데 이제 프리랜서들이 이제 근로자로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되면은 과연 업체에서 프리랜서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때 하는 게 좀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제 초급, 중급 아까 단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또래들이 받는 돈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정규직한테 어느 정도 추월을 당해요. 한 40대? 40대 초반 되면서부터 이제 추월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프리랜서 단가는 세긴 한데 계속 센 채로 그냥 가고 정규직은 약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고 이제 뭐 퇴직금이나 복지 같은 거 다 따져봤을 때 나중에 정규직이 낫다 해서 프리랜서 하다가 정규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 프리랜서는 장점이 뭐 그다지 자기 실력만 좋으면 정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프리랜서가 앞으로는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예, 맞아요. 지금 빅터 채님 말씀 맞아요. 지금 시장에 개발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부족해서 원래 뭐 이쪽 프리랜서 단가들은 잘 변동이 없었다가 그 뭐 네카라 당토쿠베 거기 발로 이제 인력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프리랜서 시장까지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티드 긱스가 잘 잡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방 있잖아요. 보도방 거기가 은근히 꿀 빠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 한 명을 소개만 해주면은 막 두당 100만 원, 150만 원씩 떼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 꿀 아닙니까 그냥. 개발자 소개를 업체에 해주고 150만 원 떼고 아무것도 안 해. 케어가 없어요. 근데 원티드 긱스 같은 건 보니까 프리랜서들을 이제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나름대로 케어를 해주고 계약서 쓰는 과정에도 뭐 개입을 하고 뭐 이후에도 케어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원티드에서 떼가는 그 월급의 10% 그게 오히려 보도방한테 떼이는 것보다 싼 거죠. 뭐 월급을 600 받으면 60 떼이는 게 센 것 같지만 보도방에서는 한 200 가까이 떼고 막 150, 200을 떼가니까 원티드 긱스가 싼 건데 그래서 이 시장에 긱스가 잘 파고든 거거든요. 대표가 직원 없이 프리랜서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회사들은 프리랜서를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직장에 그렇게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쪽 프리랜서 시장이 더 클 것 같긴 하거든요. 더 클 것 같긴 한데 뭐 원티드 긱스는 그 니치마켓을 잘 파고든 것 같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이제 이 동네가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희 이제 스터디 동생이 이거 얘기를 하길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서 좀 얘기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 네, 그 긱스 계약금 10%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받는 급여의 10%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용역비라고 돼 있던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60만 원을 긱스한테 떼이는 거죠. 떼이는 거고 이제 세금이 이제 이듬해 3.3% 떼이고
네, 긱스 자체 사업 모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클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 시장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안 다니고 프리랜서를 많이 하겠다고 뛰쳐나오면 이쪽도 질적으로 조금 성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동네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정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프리랜서지 회사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이게 사실 노동자거든요. 그냥 근로자, 일반 정규직 근로자 비슷해요. 근데 용역 계약돼서 노동자로 보호를 하나도 못 받죠. 출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야 되고. 이게 무슨 프리랜서입니까? 근데 노예긴 한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규직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정규직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쓰는 것보다 싸니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메카라, 당토, 쿠베발 개발자 인력 수급난과 이제 긱스 같은 이런 좋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몸값 더 높아질 것 같고 정규직 하던 분들도 이런 시장이 있네 하는 거 알면은 뛰쳐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정규직이 있는 분들 몰라요. 몰라. 이런 시장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프리랜서 한다 그러면은 되게 불안하게 바라볼 거야, 아마. 야, 밥은 먹고 사냐 할 텐데 훨씬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마. 네, 빅터 채님 맞습니다. 막 개발 잘 하시고 이제 뭐 성실하고 평판 관리 잘 하시면은 50대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50대 개발자 분들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스토리님 맞습니다. 프리랜서별 평판 관리도 되면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판 관리가 되면 보통 업체랑 프리랜서랑 입을 맞춰버릴 수가 있죠. 왜냐면 업체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잡고 싶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어 하고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뭐 중간에 뭐 긱스든 뭐 보도방이든 어디든 돈 떼이는 것보다는 안 떼이고 원청에 최대한 가깝게 계약을 하는 게 남는 게 많으니까 과연 긱스에서 그 프리랜서 평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 프리랜서가 그걸 지속적으로 긱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네요.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하나 거기서 끝나서 새로 프로젝트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긱스를 쓰겠죠. 그래 리체야 너 때문에 하는 얘기야. 리체 저 친구 리체 저 친구의 저희 스터디 동생인데요. 아침에 저 얘기를 하길래 그래 긱스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나서 카메라 켰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진짜 잘해요. 잘하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데 또 이제 그 학원에서 양산된 코더들 그 이력서 뻥튀기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죠 이쪽에. 그런 거 걸러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이한님 고객사들이 단가를 후려친다기보다 그 하도급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도급 업체들이 중간에 계속 돈을 떼요. 자기들 하는 거 없이. 아까 특히 그 보도방 같은 거 있죠. 사람 하나 소개해주고 중간에 한 100만 원 떼고 이러는데. 양산형 개발자들이 많아가지고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참 양산형 코더들? 왜냐면 이제 SI 쪽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시간이 돈이거든요. 거기는 시간과 투입된 사람이 돈이라서 시간 안에 빨리빨리 찍어내서 그냥 동작만 하면 돼. 빅터 채님처럼 잘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빅터 채님도 아마 그 쪽의 현실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지. M1일 잘 하다가 개발한다고 국비 다니는 사람들 보여서. 근데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떻게 이력서 뻥튀기를 잘해가지고 이력서 뻥튀기 하고 경력 속이고 뭐 학원에서 배운 것들 깔짝깔짝 해서 프리랜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 받아보면은 그 돈 맛에 취할걸요. 돈 맛에 취하는데 이게 갈수록 실력이 뽀록 나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맞아요. 대화해보면 실력 나오죠. 어떤 분야든 간에. 저 이제 강아지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강아지 재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못한다. 다음에 또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켤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